아, 연화가 어렵죠. 아, 근데 연화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연화가 안 어려우면 어떡해요. 연화가 어려워야지. 그죠? 이렇게 한 가닥 잡고 이렇게 당기죠. 그러니까 뭐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보다 보는 방식이, 원장님들보다 보는 방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쓰는 거는 접어보고 당겨보고 밀어보고 그리고 감아보고 그리고 각 잡아보고 또 뭐가 있을까? 꼬리 밑에 감아보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꾸불거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늘어났다가 내가 제자리로 이렇게 왔는데 꾸불거린 상태가 서서히 원 상태로 다시 펴지는 느낌이라면 아직 안 나온 거죠. 아니요, 저는 열펌제에다 정제수 섞어 쓰지는 않아요. 알카리 펌제에다가 정제수를 섞어 쓰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한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나온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카리 수를 먼저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발성 모발이나 연화가 잘 이루어지는 강모나 충모 같은 경우는 알카리제를 먼저 뿌리고 하게 되면 연화가 더 잘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글쎄 제가 잘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액이 연해진대요. 약액이 연해지면 더 안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상모나 극손상모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되지만 뭐 강모라든가 발성 모발이라든가 이런 모발들은 충모 이런 모발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해지게 되면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때는 오히려 알카리제를 뿌리고 그렇죠, 손상모일 때 알카리제를 뿌리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글쎄 뭐 원장들마다 이게 화학적 논리잖아요. 화학적 논리다 보니까 원장들마다 생각하고 계신 화학의 개념이 화학에 대한 개념이 좀 그걸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남준님 반갑습니다. 남준님 반 남준님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알카리 샴푸가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가 쓰는 일반 샴푸가 알카리 샴푸잖아요. 그러니까 샴푸를 발성 모발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샴푸를 하고 머리를 오히려 조금 덜 말린 경우에 연화를 보셔도 돼요. 뭐 아니 약액을 좀 바르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하거든요. 바짝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액을 좀 바르셔도 됩니다. 지금 남주님도 반갑습니다. 남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지역이 어디세요? 알카리제는 회사마다 그러니까 연화 촉진제라고 하죠. 왜? 그게 사실 그게 이 남주님 대구시구나. 연화 촉진제가 결국은 알카리제예요. 예, 연화 촉진제들을 아마 파실 거예요. 그래서 발성 모발이나 강모 이런 모발들한테 발성 모발, 강모, 충모 이런 모발한테 먼저 뿌리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펌의 고수는 아니에요. 저번 방송에 들어오셨었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열펌의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펌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연화는 조금 연화가 알카리 수는 아니고 알카리 수도 뭐 요즘에 알카리 수 많이 나오잖아요. 알카리 수를 받아가지고 알카리 수를 뿌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해보긴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연화 촉진제라고 해서 알카리 제품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사서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 화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시지 않는 이상 굳이 막 기존에 있는 기존 제품들을 좀 믿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그걸 하려면은 그렇죠. 연화 촉진제 따로 팔아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좀 화학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결합이라든가 등전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화학적 요소들을 조금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공부해서 이입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한다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뭐 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연화 촉진제 알카리수를 뿌리느니 알카리 샴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그러니까 모발이 강모고 발성모 그리고 충모다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거나, 우리가 손님들이랑 안녕하세요 채용님 반갑습니다, 이형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샴푸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이후에 그 다음에 모발 타입을 결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연화를 보는 것도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염색 모발 같은 경우는 전 샴푸 잘 안 해요. 물론 곱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샴푸를 하지만, 앞곱슬에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것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샴푸를 먼저 해요. 저 같은 경우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샴푸가 크레이 샴푸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알카리 샴푸를 먼저 합니다. 왜냐면 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연화 촉진제를 판다면 연화 촉진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 연화가 훨씬 더 빨리 될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진짜요? 그게 재밌었나요? 사실 재밌는 영상은 아닌데. 그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사실 난리 났었던 머리잖아요. 왜냐면 어떤 일자머리를 층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부풀어 오른 머리에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서 결과적으로 머리가 진짜 다이아몬드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런 상태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발이 건강모였고 충모가 좀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약이, 일단 저는 시세이도를 쓰고 있는데, 곱슬이 심하다면 거기에서 매직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EX, H,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S. 그래서 강모, 감곱슬모, 강모, 그 다음에 건강모, 그 다음에 보통모, 손상모, 이렇게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EX, 그런 곱슬들은 EX로 먼저 하고요. 기존에 8개월 전에 파마를 했던 머리인데도 다시 이렇게 되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8개월치만 먼저 EX로다가 해서 열 처리를 15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도 연화가 한 80%, 연화를 80% 보거든요. 80% 보는데, 이 페이스 라인에 보면 되게 얇은 모발들이 있잖아요. 얇아서 연화가 오버타임이 날 것 같은 모발들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런 모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내요. 그냥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모발이 얇은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EX라든가 H로 했을 때, 건강모로 했을 때 당연히 데미지를 훨씬 더 크게 입어요. 얇은 모발들이나 이런 테두리 머리들, 이런 테두리 머리들은 훨씬 더 데미지를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PPT를 뿌려놓는다든가 먼저 선작업을 해요. 선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약액을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5분, 10분 정도를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나왔다 싶으면 5분씩 끊어서 연화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손상도를 오버타임 되지 않게끔, 물론 오히려 그런 경우에서 그래도 연화가 안 나온다 싶으면, 정말로 안 되면 솔직히 수고스럽지만 머리를 한번 헹구는 수밖에 없어요. 한 20분, 30분 했는데 연화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약액의 기능이, 일제 기능이 다 끝난 상태예요, 사실은. 거기서 더 빨라봐야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헹궈 내고 다시 약액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EX를 했는데 약 한 10분, 15분 정도 뒀을 때 80% 정도가 나왔다. 그때는 추가적으로 열 처리를 5분씩, 3분씩 끊어서 가거나 아니면 윗부분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이 윗부분은. 근데 이제 뒷머리가 안 나왔을 때는 뒤에 머리만 약액을 조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라이 바람으로 해서 머리를 조금 더 열 처리를 더 하죠.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얇은 모발들은 좀 선 작업을 통해 가지고 손상이 좀 데미지가 덜 입게, 저 같은 경우 PPT나 그 슈바츠코퍼에서 나온 파이버 플렉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츠코퍼에서 나온 파이버 플렉스로 작업을 해요. 먼저 선 작업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강모 위주로 도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어려운 머리는 열펌 진짜 어려운 머리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연하가 정말 더 고수이신 분들도 많아요.